안녕하세요. 본부장이 말한다.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지 아는 자만이 왕관의 주인이 될 수 있다인데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자리에 오르기만 소망하잖아요. 네. 어느 자리에 내가 올라야 된다. 지금 뒤에 보이는 왕관처럼 내가 저 왕관을 빨리 써야 되겠다. 이 생각만을 가장 앞서 하는데, 실제로 그 왕관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은 그 왕관을 쓰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 그 왕관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지금 나 지금 빨리 회사 들어가야 되고 기업 들어가서 취직해서 월급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사실 그 다음에는 누가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급급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 내부에서 이미 뭐 예를 들면 과장 승진, 부장 승진, 뭐 차장 승진, 모든 승진하는 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승진을 하고 나서 뭘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다? 탈락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 자리에 올라서 무엇을 할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미리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명확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나는 사법고시를 합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네. 정말 판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뭐 검사가 될 거야. 그러면 역대 통계로 보면 있잖아요. 판검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 사법고시를 잘 붙는 게 아니라 나는 검찰총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법고시를 잘 붙는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얘기로. 그러니까 이건 고시를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지금 사법고시도 합격 안 한 사람이 아니 법대도 안 들어간 사람이 사법고시도 붙는 건 고사하고 법대도 안 들어가는 애가 무슨 검찰총장이야 라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혼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네. 너무 꿈도 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꿈을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안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좀 더 지속력 있고 그리고 대담해지려면 그 다음에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 목표로 인해서 얻어지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대담함이라는 것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떨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 면접 보러 가면 대부분 다 떨지 않나요? 왜 떱니까? 긴장돼서. 왜 긴장될까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사실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알면요 안 떨어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어때요? 막 사람들 기업 면접 보는데 막 되게 막 당당하게 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가치가 뭔지 또 알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인데 내가 무슨 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늠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회사 들어가서 처음에 초창기에 대단하게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 질문 있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나는 회사 가서 뭘 하겠어. 마케팅이면 아무래도 홍보나 기획을 할 확률이 높은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고, 직무에서도 캠페인을 해가지고 뭐 영상 홍보를 하는 직무 뭐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 이상을 알 수는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기업 정보는 정말 막연하고 기업에서 홍보하고 싶은 거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조 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은 다 그런 10명 중에 8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거의 9명 좀 반 0.5명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조 팀장이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팁을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에서나 집에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첩보 활동을 하세요. 예.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기업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런 거 있죠. 여섯 명만 거치면 뉴욕에 있는 누구도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국 내잖아요. 두세 명만 거치면 그 회사랑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아니죠. 뭐 그 친구도 있을 거고 친구의 누구누구를 탐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하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뭘 알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 팀장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두세 명만 거쳐서 그분을 찾아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세요. 요즘에 그 회사에 가장 큰 사고가 뭐가 있느냐? 사고?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아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모든 지금 소위 얘기해서 그 집중력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을 테니까 그 회사가. 그래서 또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직무에 대해서도 그분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은 어떤 책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책에 써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의 수고로움을 감수해도 크게 아주 수고로운 일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요즘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 대면을 하는 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대면의 부분에서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팁을 좀 드리면서 그 질문에다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삼성에 지원을 할 때 에세이를 3가지를 쓰거든요. 네, 마지막인가 두 번째가 삼성의 그러니까 요즘 이슈와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 뭐 그게 직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창 삼성이 뭐 도시락 폭탄이라고 핸드폰 터지는 거에 대해서 썼던 친구들은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랑은 다른 그건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오늘 좋은 질문 조 그것도 팀장이 사고는 사고잖아요. 정말 조 팀장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조 팀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롯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롯데가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 기네스북이 제가 면접 볼 때 갱신됐어요. 두바이에 있는 실내 테마파크로 갱신이 됐는데 서류 넣을 때까지만 해도 롯데가 1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이 모르더라고요.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아니고 몰랐어요. 그냥 뭔 소리야? 이런 표정. 그런데 결국은 조 팀장이 세계 최대가 아니라는 걸 지적했죠. 예. 맞아. 그래서 면접관한테 우리 또 자신만만한 조 팀장은 또 빈말을 하지 않는 조 팀장은 어떻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떨어졌죠. 아니 그거는 최순실 때문일 수도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물론 조 팀장이 당연히 지금 이런 어떤 직설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왜 그게 제가 우리 MZ들을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말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자소서에 있을 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단점을 알고 그 단점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단점을 알고 그 단점에 대처하라는 거지 그 단점을 소위 열거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좋은 팁인데 그 단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끔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만 얘기 안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실만 그 팩트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그 팩트에서 나오는 가치, 밸류만 얘기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중요시 여기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 당신네 집에서 이런 문제 났잖아 라고 하면은 별로 이 사람이 약간 뭐랄까요 오히려 좀 준비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 취준생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시락 폭탄이 터졌을 때 표현이 좀 죄송한데 도시락 폭탄이 터진 거에 대해서 충성 고객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게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접촉이 불량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쓴 건데 그거 자체도 또 문제가 되나요? 취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건 이제 실전에서 내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는 사장한테 얘기했으면 합격이에요. 그거를 사장님을 만나서 낚시를 하면서 얘기했으면 자네를 내가 뽑아주겠네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그 부분을 면접을 보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과장이나 뭐 부장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 별로 썩 그렇게 좋은 왜? 그 사람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무튼 정리를 좀 하면요. 결국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여러분들 살아왔던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상당히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빨리 성장하는 시대. 여러분들 빨리 성장하는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힘을 가지냐면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뭔가 왜?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되게 많으니까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근데 지금은 숫자가 너무 줄어들죠. 느리게 성장해요. 느리게 성장하는 시대는 이게 뉴노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이제 중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뉴노멀 시대 이때는 가치를 다루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막 고도 성장 때는 가치 얘기하면 혼나요. 잘려요. 밸류 이런 얘기하면 잘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런 가치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제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떠하게 이 회사를 내가 이 직위에 오르면 내가 어떤 본부장 자리에 오르면 앞으로 어떤 수치를 내서 어느 실적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물론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실전적인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또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다 못해 너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초조해하는 모습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약간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절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면접관들한테. 그러면 내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게 보이면 되겠느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합격의 길이라는 게, 면접 합격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B로 가라면 B로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A와 B를 적절하게 섞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 가장 어려운. 그래서 바로 저의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듣다 보면 무슨 감인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이에요. 감. 그래서 이게 참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회사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딜? 여러분들, 저도 회사에서 딜을 해보고 연봉 협상을 하고 이런 걸 해봤지만 이 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5mm 1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딜에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옥신각신 하면서 결국은 결정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복고로 복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회사하고 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다. 밀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밀당이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야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진짜 중요해요. 제가 면접을 몇 명을 봤다고 그랬죠? 2,500명을 봤습니다. 2,500명을 본 사람이 봤을 때가 얘기하는 것을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초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제가 비법을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기업에 면접 보러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모든 안 좋은 생각을 싹 지워요. 예, 진짜 오늘 아침에 엄마가 얘기했던 너 오늘 꼭 취직해야 된다. 이거 올해 취직 안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다 지우고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인생은 찬란한 선물이라는 생각만 해요. 이건 정말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추상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찬란한 선물이다. 넌 너무나 인생이 찬란해. 이런 생각만 하고 들어가세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러분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 어떻게? 면접관이 뽑아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면접관들은 막 초조한 사람들 보고 좋아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초조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다 쫓기지 않는 느낌. 저 사람이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면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잖아요. 막 여러분들 100명, 200명이 막 면접 보는데 누가 뽑혔냐면 보면 얼굴 제일 여유로워져 있는 사람이 뽑혀 있어요. 정말 돌부처 같은 애들 있죠. 돌부처 같은 사람들이 뽑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면접 보기 전에 제가 정말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만화. 그 마르코라는 애가 나와요. 마르코. 그 마르코 2시간짜리인데 그거 보고 면접 보세요. 왜? 거기 나오는 애가 어마어마하게 강심장이야. 어마어마하게 강심장이에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떨지도 않아. 엄마를 그렇게 찾아 여러분들이 직업을 찾아 산말리를 간 것처럼 얘는 엄마를 찾아 산말리를 다녔어. 근데 엄마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데도 오늘 하루는 너무나 태연해. 언젠간 엄마를 찾겠지만 오늘 너무 태연하고 또 하나 뭐가 있으면 나는 언젠간 반드시 엄마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를 어떻게 하죠? 만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 보기 일주일 전부터 그 만화를 꼭 보셔라.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긍정과 여유를 지금 앞으로 한 달 내내 가지셔야 된다. 꼭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되게 웃기는 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자기라는 게 그러니까 삼성이라면 삼성에 걸맞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내가 얘를 삼성보다 못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켜가지고 성공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추워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기업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근데 애가 무슨 성공을 해? 성공한 것 같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럼 그 성공한 표정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삶을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성공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삶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찬란한 선물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굴색이 바뀌고 그 얼굴색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면접관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읽어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부장이 말한다를 마치겠습니다.